수영구 광안동 선선 진입이 거의 광풍 수준의 매수세가 붙었는데요. 그러한 이유와 재개발 선선 진입을 할 때 기본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TV 배람TV입니다. 오늘은 부산 부동산 중에서도 수영구 광안동 저번 주에 매수세가 갑자기 원래는 조용한데요. 수영구 그중에 광안동 쪽에만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광안동 이슈와 금년산역 선집이라고 뭐 요쪽에 대한 어떤 미풍 선생님의 어떤 유튜버가 또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 광풍의 시작인지 단순한 바람인지 그리고 재개발을 시작할 때 어떠한 요건들이 되어야만 진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떠한 요건들이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말씀드렸듯이 광안동 쪽 흐름이 왜 이래 좋은가 또 한번 알아보고 재개발의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꼭 세 가지는 기본 요건이다 해서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면적, 노후도, 호수 밀도, 동의율은 좀 뒤로 잡아두고 동의는 요즘 거의 다 하니까요. 기본 요건이 돼야 되는데 노후도와 호수 밀도를 살펴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안동 좀 매수 흐름이 갑자기 많이 몰렸는데 뭐 여러 군데 저도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니까 부산 투자자도 있지만 거의 외지 투자자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선선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구역들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너무 많이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적정 부분 올랐는지 어쨌든 이게 좋은 입지랑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라고 해서 많이 몰린 것 같고 매수세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떤 파는 사람들은 매물대를 잠겨버리겠죠. 그래서 그 구역들이 광안 7, 광안 6 그리고 망미 5 구역 등이 저번 주에 매물 잠김 매수세 많이 붙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저번 달과 가격 흐름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한 5천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호가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구 광안동 쪽도 뭐 시작을 하든 안 하든 구역이 뭐 그려졌든 안 그려졌든 간에 빨갛고 이제 노후도 때문에 그래요. 뭔가 빨갛고 진입로가 뭐 어떻게 되고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이제 프리미엄이 약 1억 4천 선은 호가를 한다. 그래서 원룸 기준으로 해서 광안 6 같은 경우는 불과 산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호가 나오는 게 1억 7천에서 2억대. 광안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6천에서 1억 뭐 후반대 이쪽은 기본 입지 땅값이 비싸니까요. 근데 2억대를 이제 넘어서 나와도 팔려 나가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안동 집중 예상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선선진입 프리미엄 상승이 원인이 되었고 이제 가칭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구간들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건 블로그의 입지 분석을 통해서건 점점 노출이나 내가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위치가 좋은데 이런 선점 욕구들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안 보고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유튜브 중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이시죠. 미풍 선생의 유튜브에도 재개발 이쪽을 잡아야 된다 해서 살펴보는 지역을 보면 거의 대다수는 다 비슷하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좋은 구역을 가지고 좋다 하지 전혀 택도 아닌 구역을 가지고 좋다 해봐야 그건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살펴볼 구간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이걸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런 구역이 나오면 구독자님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지도가 제일 신뢰도 면이나 아니면 타당성 면이나 있는 것 같아요. 왼쪽 편이 미풍 선생님 유튜브에 나오는 광안, 가칭, 금년산 S급지다 해서 금년산역 S급지다 해서 나온 구간이고 오른쪽 그림이 재개발 부동산 이건 현업에 있는 그쪽 블로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광안 7구역 이걸 빼고 약간 삐뚤하게 또 다른 구역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진입로 노후도 등등 봤을 때 이게
오른쪽 편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사전 타당성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1번 면적, 2번 노후도, 호수 밀도 이걸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풍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라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 구역도 뭐 보시면 가칭 7이나 S나 똑같죠. 사실은 사업상 이런 걸 보면 뭐 어디를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안 좋은 뭐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뭐 어떤 약점이 있는 구간들은 없어요. 기본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고를 한다. 일단 금년산 S 구역, 이 광안 7구역 미풍 선생님 그림을 보면 3,400 스퀘어미터가 나오고요. 약 35,000 정도가 나와요. 35,000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전 타당성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요즘 무조건 간단하게 통과.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호수 밀도가 50호 이상이 나와야 돼요. 50호. 1헥타르당 50호 이상. 이 말은 뭐냐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 위에 있은 10,000제곱미터거든요. 10,000제곱미터 안에 세대수 50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50호 이상이. 그리고 세 번째, 노후도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 30년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면적이야 뭐 크게 그리면 되니까 가볍게 패스. 2번 호수 밀도와 노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호수 밀도, 자, 여기 이 구역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35,000 정도로 잡고 175호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35,000 구역 안에는 번지별 지번이 148개가 나옵니다. 148개. 그러면 각자의 소유주가 1인이 한 가구씩만 이때도 148개가 나오죠. 그런데 안에 보면 뭐냐면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있죠. 이쪽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을 시켜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몇 개가 있느냐 살펴보면 한 15개 정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수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우리가 호수 밀도를 계산할 때는 한 층에 있는 호수 밀도가 한 층에 있는 호가 몇 호가 나오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원룸들을 보면 평균 한 층에 1, 2, 3, 4호, 4호 이상씩은 나와요. 그래서 4호를 잡으면 공동주택의 경우 60호가 되고 이게 15개니까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최소 170호 이상은 나온다. 그래서 호수밀도, 지금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호수밀도도 통과를 한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였죠? 네, 노후도입니다. 노후도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앱에 혹은 웹상으로 들어가 보면 30년 이상 다 나오게 돼요. 다만 여기에는 신축을 하거나 필지를 이제 막 뭐 부수거나 허가를 받거나 뭐 이런 구간들은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돌아보면 되고, 일단 제가 웹상 손품을 팔아서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노후도가 30년 이상이라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신축 그리고 완전 신축을 빼고 나머지 구간들은 시간이 가면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완전 신축들은 이거는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 저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의 파란색 구간들을 다 찍어 보니 31개의 필지에 8,000제곱미터가 나온다. 아,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구역도상 정확한 건 임장을 돌아봐야 알겠지만 뭐 대충이라도 보면 뭐 이 우리 구역도 상에서는 한 23% 정도가 신축이고 나머지는 일단 구축으로 분류. 그러면 노도가 3분의 2 이상이니까 뭐 얼추 맞춰 가겠다. 그리고 구역도 자체 내에서도 이게 원래는 안 됐는데 저희가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시행이나 이쪽에서 넣어버려요.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맞춰 가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너무 50대 51에서 신축이 50%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맞춰지겠다. 그래서 미풍 선생님 나왔던 이 구역들을 동의율이 오히려 저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한데, 왜냐면 상가를 갖고 있으신 분이나 앞쪽에 상권 좋은 데를 갖고 있으신 분은 준주거 지역에 있는 분은 동의를 쉽게 해줄까. 미풍 선생님은 사실 준주거에 있는
거를 이제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비율로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성이 있다 하는데, 약간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준주거가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성 좋은데 문제는 이 소유자들이 쉽게 동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역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베네핏을 드려야 되는데, 세대수가 많아지고 하면 드릴 베네핏이 많겠지만 조금 요 구간 원한 대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보셨던 그림, 오른쪽 그림에 투어 이안으로 가면서 어떻게 좀 인수를 앞쪽을 또 늘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뭐 준주거를 넣어서 왼쪽 그림을 가게 돼도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크게 가게 해도 뭐 입지의 호재나 사업성은 좋은 지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던 부분들은 어떤 선진입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여건, 뭐냐면 다시 한번 면적은 그냥 만 이상이 되면 된다 했으니까 그냥 되겠지만, 호수 밀도나 노후도는 좀 잘 챙겨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디든 재개발을 한다면 부동산 플랜이 탁 펴서 탐색 딱 눌리면 빨간 데들 위주예요. 안 빨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뭐 선진입을 하는 그 입지의 입지적 호재나 사업성이 나는 구역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괜찮다,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다만 입지적 호재와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요건 충족을 못하면 안 되니, 호수 밀도와 노후도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자는 거고, 그리고 선선 진입이라 이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분석, 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와 이 입지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 분석은 필수로 하셔야 되시고, 굳이 다른 구역에 좋은데 비과세 할 게 있는데 그거를 비과세를 안 만들고 팔고 일로 온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비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제일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세금을 75% 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과세와 내가 투자할 수 있는지, 또는 비과세가 정 안 된다 하면 양도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체크 꼭 하시고 들어가시면 안전한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구역을 잘 잡으셨다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잔바람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가져가셔서 열매를 얻으시길 당부드리고, 누가 해주는 분석 말고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다음에 어떤 물건이 딱 나왔을 때, 좋은 물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나가다 보니까 그런 힘들은 꼭 스스로 힘을 키워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더운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